가장 먼저 사실은 봐야 되는 게 내 투자금을 누가 관리하는지 사실은 사람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EB5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리저널 센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트랙 레코드를 보고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투자 처음에 526부터 829, 그다음 원금 상환까지 다 해본 경험이 있는 리저널 센터인지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큰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EB5 투자 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간접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EB5는 현재 80만 달러, 하나로 약 11억 9천만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고요.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어떤 분은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승인 지연이나 원금 상환에 문제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사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프로젝트 선택 시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저널 센터 시비타스 캐피털 그룹의 하면일 이사님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시비타스 캐피탈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하면일이라고 하고요. 시비타스에는 2013년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간 시비타스에서 EB5 고객들을 돕고 있는 하면일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시비타스는 어떤 회사인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비타스는요, SEC에 등록된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이고 2009년부터 EB5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B5로만 진행했던 펀드가 한 50여 개 정도 되고 9억 불 이상의 EB5 투자를 모집을 했고 투자자 수는 한 1,7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신 트랙 레코드가 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리저널 센터가 실제로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들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여러 리저널 센터에서 트랙 레코드를 무조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서머리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한번 요청을 하셔서 지금까지 전체 개별적 프로젝트의 트랙 레코드가 어떻게 됐는지, 네, 그것들을 뭐 한번 받아보셔서, 왜냐하면 모든 프로젝트가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리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잘된 프로젝트만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개별 프로젝트의 트랙 레코드를 공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받아보셔서 여러 리저널 센터의 트랙 레코드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꼭 짚어가면 좋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크고 좋은 리저널 센터를 선택하면 프로젝트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아니면 리저널 센터와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확인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분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사실은 봐야 되는 게 내 투자금을 누가 관리하는지 사실은 사람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EB5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리저널 센터가 될 수 있겠죠. 내 투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당연히 트랙 레코드를 보고 이 회사가 큰지 아닌지보다는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처음부터 투자 처음에 526부터 829, 그다음 원금 상환까지 다 해본 경험이 있는 리저널 센터인지는 당연히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지만 프로젝트는 한 리저널 센터에서 여러 프로젝트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또 리저널 센터만 믿고 하는 건 아니고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좀 리뷰를 해보시고 그 중에 정말 내가 이해가 가능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좀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과거 EB5 시장에서는 에쿼티나 메자닌 구조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순위 대출 구조가 주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3년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의 프로젝트를 이제 경험해 봤는데 2022년 RIA 전에는 대부분 메자닌 대출 굉장히 주를 이뤘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전체 금융시장 시점에서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전체 금융시장이 좋을 때는 한 프로젝트에 여러 랜더들이 경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선순위 대출은 결정이 돼 있고 EB5 하는 회사들이 선순위 대출까지 하기에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지만 이제 메자닌 대출로 많이 들어가거나 프리폴드 에코티나 이런 구조로 많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RIA 이후에 이제 금융시장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금융시장이 많이 경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프로젝트는 좋은데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프로젝트는 좋지만 선순위 대출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 리저널 센터한테는 사실은 기회죠. 프로젝트는 좋지만 일반 시장에서 쉽게 지금 선순위 대출을 못 받는 대출의 기회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와서 그래서 선순위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요. 또 EB5 시장이 많이 좀 클린해지고 또 인식이 미국 시장에서 좋다 보니까 개발회사나 이제 돈을 빌려가는 측에서도 EB5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좋아진 것도 하나의 영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순위 대출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하다 보면 EB5에서도 옛날처럼 메자닌 대출이 또 주류를 이루는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좋은 프로젝트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시점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은 그 구조의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장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주고 있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선순위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결국은 선순위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1순위 담보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foreclosure, 은행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선순위 대출자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그 담보의 범위가 어디인지, 땅과 당연히 건물, 그다음 모든 계좌가 되겠지만 그 담보권 설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시큐어하고 있는 파티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담보권을 갖고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문제가 정말 생겼을 때 뭐 당연히 잘 되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문제 상황 시 이런 1순위 담보권 처리를 하는 회사가 누구인지 이게 만약에 개발회사거나 개발회사와 관련이 된 회사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리저널 센터가 그런 1순위 담보권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처리하는 주체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쯤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아요. 만약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선순위 담보권을 가진 투자자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 보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투자는 at risk입니다. 보장 이런 것들은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때 선순위 대출은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선순위 대출의 담보이기 때문에 개발회사의 지분이나 개발회사의 권리를 뺏어서 비딩 프로세스를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운영을 당연히 할 수도 있겠고 매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후순위의 대출이나 아니면 에쿼티나 이런 데보다는 자기가 투자했던 자금을 지키기에 훨씬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드카드도 나오고 피가 인산된다는 것도 있고 이제 H1B를 갖고 계신 분들이 불안한 경우가 많아서 어베일러블한 비자가 나올 때까지 그게 너무 멀어요. 이렇게 불안할 바에는 영주권을 EB5를 통해서 얻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파일링을 하셔야 기존 법안에 보호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날짜가 2026년 9월까지 돼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이후에 법안이 바뀌면 내가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인가.